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낭독해드리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리드리드 출판사에서 출판하신 상위 0.1%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면 또는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쓸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과연 우리나라 0.1%의 상위 VVIP들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살짝 엿보는 책인 것 같아요. 그들의 소비, 지출의 관심과 생활의 모토 등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아요. 돈은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중세 시대에는 전쟁 시에 귀족들이 선봉에 섰다. 당연히 많은 죽음과 희생이 뒤따랐지만 그들은 그 역할을 기꺼이 수행했다. 십자군 전쟁에 나간 리처드 왕은 동생 존이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출정을 마다하지 않았다. 전쟁에 나간 귀족들이 큰 승리를 거두면 자비를 수여하며 이를 높이 샀다. 지금도 영국 왕실의 왕세자나 왕자는 영국군이 파견된 나라에 지원군으로 자원해서 다녀온다. 왕위 계승 서열 6위인 해리 왕자는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에 보병으로 파병되기도 했다. 왕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전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상류층이라면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안위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국민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왕실은 이렇게 국민의 존경을 이끌어내고 지지를 얻는다. 더불어 국민들도 왕실 유지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만 어떠한 불만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로써 왕실은 영국의 상징이자 사회 통합을 이루는 핵심이 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신라 시대의 화랑제도가 그랬다. 화랑은 수려한 용모에 문장이 능하고 무술까지 뛰어났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런 화랑들의 역할이 컸다. 전쟁 시에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목숨 걸고 용맹하게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섰던 그들은 모두 내놓으라 하는 신라 귀족의 자제였다. 그들의 자발적인 희생에 힘입어 신라군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백제군과 싸워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신라 상류층의 모습을 잘 보여준 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금수저의 병역 깊이가 부유층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상속세를 감면해 주려는 정부에 맞서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을 포함한 부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더 내겠다며 부자 증세를 외치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빌 게이츠는 운 좋게도 큰 행복을 누리고 살았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데이비드 록펠러는 사회 시스템의 보호 속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다시 되돌려줄 책무가 있다.
그것이 우리 가문의 신념이다 라고 했다. 매일 옷을 고르는 게 귀찮아 옷장 안에 같은 티셔츠만 걸어놓고 산다는 마크 저커버드도 마찬가지이다. 50조라는 거액의 기부를 두고 그는 이 공동체를 가장 잘 섬기는 것 이외에는 해야 할 결정의 수를 줄이고 싶다라고 말했다. 즉, 자신을 과시하는 데 신경 쓰며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을 위해 더 힘쓰겠다는 말이다. 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은 그들을 멋진 사람으로 평가하게 한다. 그들이 보여준 상류층으로서의 행동은 결코 돈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평판과 덕망이었다. 그들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풍요로움이 자신이 속한 기업 제품의 소비로 이어지니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이치다. 그들의 존경과 감사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라는 걸 그들은 잘 알았다. 소크라테스는 재산 많은 사람이 그 재산을 아무리 자랑하더라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는 그를 칭찬하지 말라고 했다. 돈을 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멋진 쓰임새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다. 남을 위해서만 살라는 뜻은 아니다. 어느 개인도 공공의 선만을 추구하면서 살 수는 없다. 독거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결성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일은 나라에서 챙길 일이다. 취약계층의 자립 또한 정부에서 도울 일이다. 그러나 사회적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지점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개인의 입장으로 다가서도 좋고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해도 좋다.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보여주기식의 선행이 아닌 진심과 책임이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저런 사회적 책임이 귀찮고 조금도 사회와 나눌 마음이 없으면서 스스로 상류층으로 불리기를 바라는 코미디는 하지 말자. 그런 사람들은 그저 대대손손 자신과 가족들 배를 불리고 호사스럽게 사는 일로 위안을 삼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격을 스스로 걷어차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의미를 들이대도 속 위에 경일 끼이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될 뿐이다. 상류층이란 단순히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행동으로 옮길 때 부여되는 칭호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지식이나 문화적 소양을 쌓는 일에 돈을 써라.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렌 교수는 100년 전에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다. 그의 이름을 따서 베블렌 효과라고 불리는데 그에 져서 유한 계급론에 언급되어 있다. 가격을 높이면 제품이 고급이거나 특별한 것으로 인식해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은 곧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계급의 기준이 되고 비싼 물건들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지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엔 엄청난 부자가 아니어도 소위 명품 브랜드 제품 하나씩은
소유하고 있다. 일반 제품보다 비싸지만 나도 한번 가져보겠다는 심리, 좋은 거 쓰는 특권을 누려보고 싶은 생각이 일반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한다. 그래서 이제 명품의 개념이 돈 많은 사람의 과시용 소비 품목이 아니라 사치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대중적인 소비재가 되었다. 더구나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게 된 명품 산업들과 보다 저렴한 제품들의 등장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부추겼다. 이제는 명품을 통한 부의 과시가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류층들도 대중화된 명품을 선호하지 않고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희귀 브랜드, 한정 생산 같은 제품이나 디자이너 개인 브랜드를 좋아한다. 자신들의 신분을 보여주기 위해 보다 더 은밀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VVIP 카드는 우리나라 0.1%에 드는 부자들에게만 발급된다. 실제로 현재 연회비 200만원 이상의 VVIP 카드 회원은 모든 카드사를 다 합쳐도 6,000명이 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상속형 부자, 자수성가형 부자, 전문가형 부자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자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는 자수성가형 부자나 상속형 부자에 가깝다. 반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주식이나 벤처 사업의 성공으로 부를 이룬 회원들은 전문가형 부자들이다. 바이오나 IT 산업의 신흥 주식 부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들은 경제나 사회를 접하는 사고의 체계가 상속형이나 자수성가형 부자들과 유형이 많이 다르다. 우선 그들은 고학력자들이 많다. 엘리트층인 이들은 때때로 명품을 소비하기도 하지만 지식이나 문화적 소양을 쌓는 것에 훨씬 많은 돈을 쓴다.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도 겉모습만으로는 누가 더 돈이 많은 사람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치품에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도 많다. 오히려 명품 대신 평범한 브랜드를 선호한다. 브랜드 이미지에 현혹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실속형 부자들이다. 다만 자녀 교육이나 자신을 위한 투자에는 망설임 없이 돈을 지출한다. 예를 들면 자녀 교육이나 유학 비용,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출에는 아낌이 없다. 유명 노화방지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연간 회원권은 명품 가방 가격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비싸지만 괴념치 않는다. 먹거리도 최고의 품질을 찾는다. 믿을 만한 농장에서 무항생제로 키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식탁에 올린다. 아이들 간식으로는 유기농 곡물로 만든 크래커와 신선한 유기농 과일을 챙겨준다. 유기농 협동조합의 시장 바구니를 꼭 챙겨서 장을 보며 환경 문제에도 민감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깨인 의식을 보여준다. 또 이들은 소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합리적이다. 여느 가정에서처럼 살뜰하게 쿠폰을 챙기고 할인 코너를 이용하며 불필요한 것에는 결코 돈을 쓰지 않는다. 부유층이라고 해서 쇼핑 시 명품관이나 백화점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할인 아울렛 매장을 뒤져
국내 가격의 반값에 물건을 사는 걸 큰 기쁨으로 여기기도 한다. 실제로 컨시어지 서비스를 통해 해외여행의 정보를 요청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각 지역의 아울렛 매장이나 전통 시장에 대한 정보다. 자녀들에게도 옷이나 신발 같은 소모품에 치중하기보다 정신적 가치를 심어주는 데 열심이고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환경이나 교육적인 가치에 더 의미를 둔다. 이제는 무조건 명품을 사야 자기가 가진 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과시적 소비 시대는 지나갔다. 무분별한 명품 소비보다 자신에게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시대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관리하고 지식이나 교양 등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치중한다. 이 또한 다른 형태의 과시적 소비라고 할 수 있다. 화려한 명품 브랜드에 기대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자. H사의 1000만원짜리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품격이 덩달아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몇 마디 말을 해보면 자신이 가진 인격과 소양이 드러난다. 그래서 상위 0.1%의 부자들은 가방이나 신발, 옷 등을 사는 데는 생각보다 적은 시간을 소비한다. 오히려 미술관을 가거나 음악회를 다니며 견문을 넓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 걸친 명품으로 돋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명품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이 여러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부유층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그 분야의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막강한 자산을 바탕으로 문화의 기틀을 다진 르네상스가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튼다. 문화적인 소양이나 문화를 향유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다. 부의 되물림이 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신과 가치까지 되물림 되었으면 한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번 돈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힘들게 번 돈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에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